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2025년 10월 28일 분석을 바탕으로 K방산의 정말 대표 주자죠. LIG 넥스원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 주가가 드디어 50만 원을 넘어서 50만 3천 원까지 갔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소위 황제주 라인에 진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 진짜 이유랑 앞으로 전망,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LIG 넥스원, 이제 뭐 단순 내수 기업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는데 뭐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네, 이 분석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고 있어요. LIG 넥스원이 특히 그 정밀 유도무기, PGM이라고 하죠. 네, BGM. 그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첨단 미사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발돋움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궁 M2, MSAM입니다. 이게 UAE의 4조 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4조 2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는 핵심 제품이거든요. 와, 4조, 4.2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당신도 아마 이 숫자들이 갖는 의미, 이게 LIG 넥스원 이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진짜 대규모 해외 계약들이 성장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핵심 동력인 건 분명 맞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감시정찰, ISR이나 지휘통제통신 C4I 네트워크, 또 항공전자나 전자전기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는 해요. 네, 그렇죠. 다른 기술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 같은 이런 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PGM 수출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K방산 열풍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천궁 i2를 앞세운 수출이 정말 강력한 엔진이다, 이건 확인했네요. 네. 그럼 이 펀더멘탈의 힘이 주가 50만 원 돌파, 자료에서 말하는 그 황제주 등극, 이런 결과로 이뤄진 건데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이 분석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단기 예측은 보니까 11월 15일까지 한 51만 원 정도? 약간 소폭 상승을 보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분석이 딱 지적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발표될 3분기 실적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너무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선반영.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파는 세론 리스크.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확 쏟아질 위험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딱 그겁니다. K방산의 장밋빛 미래 전망이랑 단기적인 투자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밀어올리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분석에서 지목하는 상승 요인은 꽤 명확해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 작년에 따른 대규모 수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실적 기대감. 둘째는 이 천궁 II 같은 방공망 수요를 계속 자극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사우드랑 2차 계약 같은 추가적인 대용 수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약간 소문 같은 거죠. 아, 추가 수주 기대감. 반대로 그럼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 하방 리스크는 뭘까요? 역시 제일 큰 건 아까 말씀드린 셀런 뉴스 리스크고요. 네, 실적 발표 이후. 네, 그 다음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너무 빨리 많이 올랐어요. 한 4, 5배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이미 좀 비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PER,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최고 수준이라는 게 그 증거고요. 아, 비싸다는 부담감?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시장 전체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영향을 안 받기 어렵잖아요. 이해됩니다. 분석에서는 또 최근 주가 급등 배경으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들, 3분기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20%나 웃돌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던 점. 네,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동 긴장 고조,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사면서 50만 원 저항선을 깍 뚫었다. 이렇게 짚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이 뭐냐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추정해봤더니 한 37만 원에서 43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와, 그럼 지금 수익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미 상당한 수익권인데 이들이 당장 팔기보다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끄는 일종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LIG 넥스원을 지켜보고 계신 당신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현재 가격에서 새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이건 극도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선을 딱 긋고 있어요. 아, 보유자의 영역? 네, 신규 투자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절대 금물. 네, 유일하게 고려해볼 만한 시나리오는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셀런 뉴스 현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한 48만 원 정도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분할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정도입니다. 아, 조정 시 분할 매수. 그럼 기존 보유자는요? 기존 보유자에게는 만약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올라서 52만 원 이상으로 오버슈팅한다. 그러면 일부 한 30%에서 5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는 걸 고려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익 실현. 종합해보면 K방산 산업 자체의 미래는 되게 밝고 LIG 넥스원의 펀더멘털도 엄청 튼튼한데 지금 당장의 주가는 그 기대감을 너무 좀 앞서서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은 K방산 산업 전체 전망을 초호황,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해요. 슈퍼사이클? 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다 늘리고 있고 기존의 서방 방산 강자들이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있으니까요. LIG 넥스원은 또 수주 잔고가 이 자료상으로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20조요? 와. 네,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실적은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고 생산 능력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당면할 리스크는 이 모든 미래의 좋은 이야기들을 현재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당겨와서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LIG 넥스원, 분명히 천공 i2 같은 초대형 수출 계약, 또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서 K방산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지정학적 파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분석은 현재 50만 원대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sell on news라는 단기 하락 위험이 있고 또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장기적인 산업성장 스토리는 물론 유효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타이밍상 위험이 크다는 경고입니다. 네, 지정학적인 사건이나 대규모 계약 소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시장의 기대를 확 부풀리고 또 때로는 그 기대가 단기적인 기업 가치를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분석을 보면 LIG 넥스원의 성장이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쟁이나 긴장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지표나 사건들이 잠재적으로 이런 불안이 아니라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면 수주 잔고가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지금처럼 높은 K방산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